자, 이제 고조선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4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43페이지에 단군과 고조선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 자, 일단 고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국가죠. 자, 국가가 생기게 됐는데 건국은 언제냐면 BC 2333년이에요. 자, 건국이 BC 2333년이면 시대로 따지면 이건 어느 시대일까요? 이 시대에 딱 어느 시대에 해당하냐면 BC 2000년경에서부터 BC 1500년경 사이에 뭐가 시작됐어요? 청동기 시대. 그러면 여기는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거죠. 즉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가 성립됐다라고 볼 수 있죠. 청동기 시대에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예요? 단군한검. 우리 다 알고 있죠. 단군한검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건국 설화 요거를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세력 범위 먼저 봅시다.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었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럼 정확히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죠, 우리가. 그런데 이 세력 범위 어디서부터 대충 어느 만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때 이 지역에서 유적이 발견됐고 유물 유적이 발견됐고 그 유물 유적이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거기에서 발견이 그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세력 범위는 4가지의 유물이 등장해요. 거기 옆에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너무 조그만해가지고 지도가 거기 보시면은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이게 비파형 동검, 거기 이제 막 지도에 조그만하게 조금 위에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 미송이시 토기, 이런 것들이 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러니까 얘네들이 발굴된 곳이 거의 이렇게 밀치하면 고기가 이렇게 겹치면 거기가 고조선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거친 무늬 거울 써볼게요. 한번 거친 무늬 거울,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 자,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지역이 고조선의 영역이었을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미송리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렇게 4가지 유물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이제 지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겹치는 곳이 어디쯤인데, 이게 겹치는 곳이 이제 우리나라가 있다면 지도를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우리나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우리나라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한반도면은 요 한반도에서 요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요동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요하라는 강이, 랴오허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랴오허강의 동쪽이니까 여기는 요동 지방이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은 당연히 요 서지방이겠죠. 자, 그리고 요 중간쯤에 요 지역이 어디냐면 요령 지방이에요. 요령 지방. 넘어가는 딱 여기쯤 요령 지방인데, 자, 아마도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을 거냐. 요 이제 요 4가지 유물이 겹치는 부분이 어디쯤이냐면 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북부까지, 한반도 좀 윗부분까지가 바로 이 고조선의 영역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조선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충 어디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고조선이 생길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여기만 있었던 게, 말하자면 여기 딱 요 넓이만큼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도 중심지가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심지가 이동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어디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 중에 첫째는 요동 중심설, 여기 요령 중심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한반도 북부 중심설이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고
요령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동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요령 중심설, 한반도 북부 중심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대동강 유역 또는 평양이라고 하는데 평양 중심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동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제일 유력한 건 어떤 거냐? 제일 좀 믿을 만한 건 어떤 거냐면 이동설이에요. 그래서 이동을 했을 거다. 그러면 이제 이동을 했다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냐면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어요. 근데 이동을 하려면 뭔가 그냥 막 야 이사 가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동을 했다는 건 뭔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 요 요령 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아마도 중심지가 이동했을 거다. 이동설이 가장 유력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43페이지 보시면은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력 범위를 나타내는 유물, 유적이 딱 좀 체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심지 이동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도움글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거는 뭐냐? 이동설이야. 이동설이 가장 유력해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제 영역은 우리가 이 정도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이제 왼쪽에 우리 다시 보시면 건국을 다시 보시면 삼국 유사와 동국 통감 등의 기록에 따르면 요 단군이 나라를 세웠대요. BC 2333년에. 그래서 요런 지금 단군에 관한 그리고 고조선에 관해 나와 있는 책들이 거기 보시면 삼국유사 그다음 동국통감 이런 책들이 또 써 있죠. 뒤에 가면은 다시 나올 거예요. 어떤 책에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고조선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건국 이야기잖아요. 뭐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있고 그런 건국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이 건국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옛날 얘기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상징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4페이지 보시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맨 아래쪽 사료탐구에 나와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거를 이제 따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원래 나라를 세웠는데 자 봅시다. 환인이 있었어요. 환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죠. 여기도 신이죠. 그런데 환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이제 신은 인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 인간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빠한테 얘기했죠. 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내려보냈어. 아들이 여러 명이니까 내려보냈죠. 그러면서 또 못 믿었잖아. 얘를 그냥 내려보내기는. 그래서 이 환웅한테 천부인 3개를 줘서 보냈어요. 천부인이라고 하는 건 누가 너 괴롭히면은 너 이거 보여줘. 네가 하늘의 자식이라고 해. 그게 뭐냐면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이에요. 그래서 천부인 3개를 증표 이런 걸 줘서 보냈고 그리고 이 환웅을 딸려 보낸 게 이제 환웅한테 누구냐면 비, 바람, 구름의 신을 딸려서 내려갔죠. 그러니까 풍백우사, 운사를 데리고 내려와요. 자, 그리고 태백산 아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면서 다스릴 때 누가 찾아와요?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오죠. 그래서 곰하고 호랑이가 서로 사람이 되고 싶다. 자, 결국에는 쑥하고 마늘 줬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먹고 100일 견뎌야 된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견디다가 호랑이는 빠져나가버리고 못 견디고 나가버리고 곰이 37일 만에 21일 만에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웅녀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웅녀가 아이를 갖고 싶다 하니까 요 환웅이 사람으로 변해서 웅녀랑 혼인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네. 그 아이가 단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고 나라를 세웠다 고조선을 여기까지가 단군의 건국 설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고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우리나라를 세운 단군을 조상을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누구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닿아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은 하늘이네. 자, 그러면 우리 조상이 하늘이다. 이렇게 자기 조상을 하늘과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했냐면 선민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선민사상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천부인 3개 줬는데 천부인이 청동, 검, 방울, 거울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시대가 무슨 시대구나, 청동기 시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 구름에 신을 데리고 내려 보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 이게 무슨 시대구나, 무슨 사회구나, 농경사회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가 와서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곰과 호랑이는 실제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면 토테미즘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 간의 결합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가가 생겼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자, 신석기를 사용하는, 제가 왜 신석기를 사용한다라고 했냐면 토테미즘이 등장한 시대가 언제니까, 신석기 시대니까 신석기를 사용하는 부족들이 우리나라 한반도 이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청동기를 가진 새로운 부족이 들어왔어요. 자, 청동기를 가진 새로운 부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북방 시베리아에서 왔겠죠. 중국 아니고 북방 시베리아 쪽에서 이렇게 청동기를 가진 좀 더 발전한 그런 부족이 왔어요. 내려왔어요. 이주를 해온 거죠. 자, 그래서 이 부족과 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든 아무튼 결합을 할 건데 얘랑 경쟁을 한 거예요.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경쟁을 한 거, 싸운 거지. 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그 다음에 청동기를 가진 좀 더 발전한 환웅 부족이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운 나라가 단건이 이제 고조선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과 부족 간의 결합으로 국가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안 썼지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홍익인간의 이념을 또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단군한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지막에 단군한검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군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 왕검이라고 하는 건 군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군장이 하나의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제사도 지내고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한 명이 다 해. 이거 뭐라 그래요? 재정일치사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재정일치사회임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단군왕검이죠. 그래서 이런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44페이지에 금방 단군의 건국 이야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살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어디 적혀 있냐? 자, 그러면 45페이지 한번 보세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 자, 그럼 일단 이런 거 중에서는 우리가 뭘 체크해야 돼요? 최초 이런 거 중요하죠, 항상.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최초로 기록된 책은 뭘까요? 그게 삼국유사예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 지금 이 단군 설화 요거 말하는 거예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처음으로 적혀 있구나. 거기 보시면 단군 이야기 수록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제일 먼저 적혀 있는, 즉 최초로 기록한 책이 삼국유사예요. 자, 그럼 삼국유사 말고 거기 보시면 제왕운기, 세종실록, 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 승남. 자, 여기에는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적혀 있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는 고조선의 기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 아니고 그냥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나라야. 이런 식의 기록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측의 기록, 말하자면 중국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언급이라도 돼 있다, 말하자면 적혀 있다. 그게 관자라고 하는 거예요. 관자라고 하는 책이 중국에서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있는 최초의 서적, 관자. 요거는 시험에 그냥 대놓고 물어봐요. 중국에서 고조선이라는 게 처음 기록된 책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관자 알아두시면 돼요. 관자. 그 다음에 단군의 건국 설화가 적혀있는 최초의 우리 책은 뭐예요? 삼국유사.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고조선에 관한 이제 여러 가지 한 사항들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올 것이 발전 과정.
사실 시험에는 발전 과정이 나오겠죠. 그래서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 제가 발전 과정을 수업할 때는 항상 연표를 그려요. 왜냐면 연표를 그려서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제일 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표를 연표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연대표를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고조선의 발전. 자, 한번 쭉 살펴볼까요? 고조선이 일단 건국된 거는 BC 2333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국이 됐어요. BC 2333년에 고조선 건국. 자, 그러면 고조선이 생긴 건 아까 무슨 시대에 생겼다고 했죠? 무슨 문화 시대에? 청동기 문화 시대에 생긴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자, 나라가 세워진 건 청동기 시대인데 이 고조선이란 나라가 청동기만 있다가 멸망한 게 아니고 청동기부터 쭉 철기 시대까지. 그래서 철기가 들어온 다음에도 이 고조선이란 나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조선이란 나라는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그렇게 존재를 했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철기 문화가 들어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철기는 어디서 왔다? 중국에서. 중국이 막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초기에 그때 유이민이 넘어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BC 5세기경, 그러니까 BC 500년이란 얘기예요. 아까 우리 철기 시대 언제부터 시작? BC 500년부터 시작. 그때 우리나라에 중국 유이민이 넘어온 거예요. 그게 1차 유이민이고 그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철기, 요 시대죠. 그래서 여기가 자 철기의 전래. 철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철기가. 그래서 이때는 1차 중국 유이민. 철기는 중국에서 왔으니까 1차 중국 유이민이 넘어왔구나. 철기를 전래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쭉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는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4세기경에 BC 4세기경에 중국은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였고요. 그 중에 중국 중에 우리 고조선하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까 우리 이제 고조선은 처음에 요령지방에 생겼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국경을 맞닿고 있는 나라가 나라예요. 연나라. 그래서 우리가 연과 대립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우리나라가 강성하다. 자, 여기 고조선이고 여기 연나라예요. 그런데 연이라고 하는 나라가 고조선보다 더 발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경을 서로 맞닿고 있고 서로 이제 으르렁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연나라한테 안 밀릴 만큼 우리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과 대립할 만큼 성장했다. 그게 언제냐면 BC 4세기경인 거죠. 자, 그런데 연나라와 우리가 이제 으르렁거리다가 드디어 연나라 우리나라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게 BC 3세기경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 45, 46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 자,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3세기경. 자, 이때 연나라에서 쳐들어왔다. 근데 이때 연나라에서 누가 쳐들어오면 진계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요. 장군 이름이에요. 연나라의 진계의 침입. 연나라 진계의 침입을 받았죠. 그래서 연나라에서 쳐들어와 버렸네. 자, 그래가지고 이 연나라 진계가 쳐들어와서 이때 이 요령 지방의 땅을 다 뺏어와 버려요. 그래서 2천여리의 땅을 상실하게 돼요. 자, 2천여리의 땅을 싹 넘겨줘 버려요. 연나라한테. 그러면은 여기가 훅 날아간 거죠. 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게 돼요? 한반도 북부로 넘어오게 돼요. 아까 우리 이동설 배웠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요령지방에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했죠. 그 이동하게 된 계기가 뭐인 거예요? 연나라 진계의 침입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넘어온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반도 북부로 넘어오게 된다. 이게 이거죠. 한반도 북부로 넘어왔어. 이제 이게 이거다. 그래서 연나라 진계의 침입이 이 3세기 초, 3세기 초, 여기 3세기를 전후한 시기인데 이게 정확한 시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어쨌든 이때 한반도 북부로 중심지가 이동했구나. 중심지가 이동했어요. 중심지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BC 3세기. BC 3세기 이제 BC 3세기에서 4세기로 넘어오는 초 아니고 이제 BC 3세기로 넘어온 거죠. 이때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럼 왕의 명칭,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장의 명칭이 뭐였냐? 자, 기록에 의하면 아까 단군의 건국 이야기 막 나왔잖아요. 단군의 건국 이야기의 기록에 의하면 단군이 얼마나 살았냐면 1908세까지 살았대요. 1908세까지 살았죠. 자, 그런데 사람이 1908세, 그럼 2000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2000년 살 수가 없죠. 그럼 결국에는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사람이 아니고 뭐란 얘기예요? 군장의 명칭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군장의 명칭이 뭔 거예요? 단군 왕검인 거죠. 사람의 한 명의 이름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는 쭉 군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장이었던 거고, 이제 뭘로 바뀐 거예요? 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왕, 준왕. 준왕의 아버지가 부왕이에요. 더군다나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한테 왕권이 물려지고 그만큼 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건 왕권이 그만큼 세졌구나. 이제 고조선이 좀 강성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왕,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했고, 자, 강력한 왕이 등장했고, 더군다나 부자 상속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알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요 시대, 부왕, 준왕 요때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언제쯤이냐면, 이게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BC 2세기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2차 중국 유이민이 넘어오게 돼요. 자, 2차 중국 유이민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 2차 중국 유이민이 이제 또 중국이 좀 혼란스러웠겠죠? 그때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1차 때 왔던 사람들보다 더 발전한 철기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철기가 본격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2차 중국 유이민이 넘어왔을 때 이제 우리 아는 그 사람이 있어요. 여기 껴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위만이에요. 그러니까 위만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위만이구나. 위만이 중국의 곤란기를 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살아보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 한 1000여 명을 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우리나라로 한 거고, 자, 이 위만이 넘어오게 되자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준왕이었거든요. 준왕이 굉장히 환대를 하면서 맞아들여요. 그러면서 지방의 한쪽을 다스리는 박사라는 벼슬을 줘요. 벼슬도 주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무를 맡기고 벼슬을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 국경지방을 변방을 지키는 임무를 준 거죠. 박사로 벼슬도 주고 그러면서 환대를 했어요. 그게 바로 위만이에요. 그런데 이 위만이 어느 날 궁궐로 오더니 왕을 속이고 왕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왕이 돼버렸네. 자, 이때부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위만조선이라고 그래요. 자, 위만이 궁궐로 오더니 왕을 쫓아내고 본인이 왕이 돼버렸네. 이게 이제 위만조선이에요. 그래서 이때 쫓겨난 왕이 그럼 누구? 준왕, 그쵸? 준왕이 쫓겨났어요. 이 준왕이 이제 쫓겨나서 그럼 준왕은 어떻게 됐어? 쫓겨나서 한반도 쪽으로 내려가게 돼. 한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 또 마침 거기서 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제 고조선 유이민인 거잖아요. 고조선 유이민이 내려갔을 때 마침 거기도 막 나라들이 막 생길 때예요. 그래서 요 준왕이 마한, 그러니까 이제 사만 중에 마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준왕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위만이 왕이 되고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위만이 왕이 된 다음에 위만의 아들 그리고 위만의 손자까지 위만조선이 이어져요. 자, 그래서 위만조선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위만조선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고 성격이라고 해도 되고 위만조선에서 나타나는 좀 독특한 점은 뭐야? 몇 가지 있어요. 아, 이게 위만조선이구나 라고 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자, 위만이 2차 유이민이잖아요. 그래서 뭘 가지고 왔어요? 발전한 철기를 가져왔죠. 그럼 이때부터 철기가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철기의 본격화. 철기가 본격적 발전했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무역을 하게 돼요.
중개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건 거죠. 얘한테서 이거 가져오고 쟤한테서 저거 가져와서 이렇게 파는 거. 이렇게 중개무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구누구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냐면 중국은 아까 혼란스러운 시대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라가 좀 이제 새로 세워졌는데 그게 한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나라, 중국 한나라와 그 다음에 이제 중개무역을 했던 지역은 한반도 북부에, 한반도 남부에 있는 소국, 여러 개의 소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진, 한반도 남부에 소국이 있어요. 이런 진이라는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중개무역을 하게 된 게 바로 고조선이구나, 위만조선이구나. 근데 중개무역이라는 건 얘한테 가져다가 얘한테 팔고 얘한테 가져다 파는 거죠. 일단 이득을 챙기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좋게 말하니까 우리끼리 말하니까 이거 중개무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사료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한과 진 사이에 직접적으로 무역을 막았어요. 제가 왔다 갔다 못하게 막아버렸어. 그리고 그 이익을 내가 독점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중개무역이고 나쁘게 말하면 중간에 이득을 쏙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누가 열받았냐? 한나라가 열받았죠. 왜냐면 한나라가 고조선보다 더 발전한 나라거든요. 근데 제가 나보다 힘도 약한 애가 중간에 이득을 다 독점하고 있어. 그럼 꼴보기 싫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중개무역의 원인이 돼서 한나라가 고조선을 쳐들어오는 계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는구나. 자, 어쨌든 중개무역이 대표적인 이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복활동이 활발해져요. 돈 좀 벌었지, 힘 좀 세졌지, 안정되고 있지, 철기는 본격화되지. 그럼 그렇게 쌓은 힘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쳐들어가야지. 그래서 정복활동이 활발해져. 그래서 주변 지역을 점령을 해요. 이 주변 지역이 진번, 임둔 이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진번이라든가 임둔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긴 제가 안 썼지만 정치적으로도 성장을 하겠죠. 당연히 이렇게 힘이 쫙 쌓이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게 바로 위만조선이다. 자, 그런데 위만조선을 결국에는 공격해서 멸망시킨 게 누구라고요? 한나라. 그쵸. 꼴보기 싫으니까 한나라가 중간에 이제 이득을 다 뺏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쳐들어와요. 언제 쳐들어오냐? 자, 멸망한 거는 BC 108년인데 쳐들어온 건 요 1년 전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요때 쳐들어와서 막 공격을 해. 그랬는데 이거를 또 막 막아내요. 막아냈는데 이 1년 동안 그 싸우고 막 하던 1년 동안 이 고조선 안에서 내부 분열이 생겨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울 거냐 말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분열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한나라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게 BC 108년. 자, 한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 왕검성이 함락되고요. 왕검성이 함락되고 이때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아까 위만의 아들, 위만의 손자. 마지막 왕이 위만의 손자거든요. 그게 우거왕이에요. 그래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1년 동안 버텼지만 결국에는 못 버티고 멸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고조선의 멸망, BC 108년이고요. 자, 그러면 고조선을 멸망시켰어. 중국 한나라는 이 자리에다가 중국인들을 잔뜩 데리고 이제 여기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설치했냐면 한 군현을 설치하게 돼요. 한 군현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행정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마을을 만들어버린 거지. 중국 군을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한 군현이에요. 그래서 한 사군이라고도 해요. 4개였었거든요. 처음에는 낭랑, 진번, 임둔, 현도 이렇게 4개의 지역이 있었고 얘네들이 우리나라에 한동안 살았어요. 말하자면 중국인들이 이 지역에 고조선 멸망시킨 지역에 그렇게 살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 고구려에 의해서 중국으로 쫓겨가고 지들끼리 없어졌다가 새로 생겼다가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는 2개가 남아요. 원래 4개였는데 나중에는 2개가 나눠서 어떤 게 남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낭랑과 대방이 남게 돼요. 이 중에서 대방은 원래 처음에 있었던 한 사군 중에 4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막 합쳐졌다가 막 이렇게 됐다가 막 하면서 나중에 생겼어요. 처음부터 있었던 애는 낭랑이에요. 낭랑 원래 있었어. 그런데 대방이라고 하는 애는 처음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생겼어. 그래서 2개가 남아요. 낭랑, 대방. 그리고 결국에는 이 낭랑, 대방은
모두 다 어느 나라한테 이제 쫓겨가냐, 없어져 버리냐면 고구려. 예, 고구려 미천왕 때. 고구려 미천왕이면 언제냐면은 이 한 4세기 초쯤 되거든요. 그래서 미천왕한테 축출 쫓겨났어. 그래서 이 미천왕한테 쫓겨날 때까지 한동안 한반도에 같이 살았어요. 말하자면 중국 애들하고.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있으면은 보통 고구려 있고 백제 있고 신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도상. 그런데 실제로는 고구려 있고 중간에 한군현 있고 백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군현을 백제하고도 싸우고 고구려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이 한군현 중국 애들을 쫓아낸 게 누구라고요? 고구려 미천왕. 그렇죠. 고구려 미천왕 때 이제 쫓겨나고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없어진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부터 말하자면 이때부터 4세기 초반 이때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딱 국경을 맞닿게 된 거지. 사실은 요 전에는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중국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군현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고조선의 멸망까지. 그리고 한군현이 있었던 시절에는 원래 이 고조선은 문을 열어놓고 살아도 도둑이 안 된대요. 도둑이 없어. 사회가 각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애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이제 변질된 거예요. 각박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고조선에 법이 몇 개밖에 없었어요. 8개. 8조법으로 다 돼. 8개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 잘 지켜. 그렇기 때문에 8조법만 있어도 충분히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이제 중국 애들하고 막 섞여 살고 막 들어오고 하면서 풍속이 각박해지고 사회가 각박해지자 법이 60개로 늘어나게 돼요. 뭔가 이제 규제해야 될 게 많아진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사회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고조선의 건국부터 고조선의 멸망 그리고 멸망 이후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건 고조선에서 이 위만조선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위만조선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이 앞부분 건국부터 위만조선 전까지를 단군조선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를 뭐라고 해? 단군조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위만이 왕이 됐던 시대는 당연히 뭐라 그래요? 위만조선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기 위만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멸망 이후가 되겠죠. 멸망 이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시험에는 보통 여기가 위만조선이 제일 많이 나와요. 당연히. 그래서 이게 지금 제일 많이 나오겠죠. 특징. 위만조선의 특징이 뭐야? 이게 이제 가장 시험에는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저기 연나라 징계가 쳐들어왔고 부왕 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만이 왕이 됐고 멸망을 했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물어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가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 당연히 여기 특징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위만조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위만조선에 관련된 게 시험에는 제일 많이 나오고요. 지금 여기는 다루지 않았지만 책에는 나오는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하고 45, 46까지 한 거죠. 45, 46 볼까요? 자, 기원전 4, 5세기경 중국 유이민이 넘어왔다. 이게 이제 1차 유이민이겠죠? 철기 가지고 들어온. 그 다음에 기원전 4세기경 연나라와 대립할 만큼 세졌다. 그 다음에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자 진계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땅 엄청 뺏기고 이제 옮겼죠. 중심지 이동설이 있다. 자, 그리고 기원전 3세기경 부왕, 준왕 같은 좀 강력한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시면 관직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에 위만조선 봅시다. 자, 유이민이 유입을 하게 되고 넘어오게 되고 이때 위만이 있었다. 그래서 2차 중국 유이민 이게 이제 위만인 거죠. 그 중에.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준왕이 받아줘요. 위만을. 그랬다가 위만이 결국에는 준왕을 쫓아내고 왕이 돼버렸네. 그래서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고 자, 그럼 준왕은 어떻게 됐어요? 맨 마지막 줄에 나오죠. 준왕 같은 경우는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다. 왕이 됐다라는 게 있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위만조선의 발전.
이게 이제 저는 칠판의 특징이라고 썼죠.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위만조선의 특징, 발전, 철기의 본격적 수용, 그 다음에 정치 조직 발달, 그리고 중개무역, 그리고 활발한 정복활동 나와 있어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칠판에서 쓰진 않았지만 이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이 또 있다고 했죠. 그게 여러분 48페이지에 보면 나와요. 48페이지 봅시다. 한과의 대립. 한나라와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었죠. 거기 보시면은 창해군 설치. 자, 창해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소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투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다가 군현을 설치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설치한 군현이 창해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곧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창해군 설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파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시험에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다만 시기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연도를 외워야 하냐? 그게 아니고 요 두 개 사건 전부 다 창해군 설치, 서파살해 사건 둘 다 언제 있었던 거야?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기를 물어볼 때 이 사건들도 언제 있었던 일이야? 당군조선이야? 위만조선이야? 그럼 위만조선이구나 라는 거. 서파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워낙 이제 한나라가 이제 열받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우리가 이득을 챙기니까 위만조선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신을 보내서 경고를 한번 한 거예요. 야, 너 우리 황제가 말 좀 잘 들으래. 그렇게 왔어요. 서파가 이제 사신이야. 온 거죠. 서파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신으로 와서 고조선한테 이제 좀 훈계를 하고 갔죠. 말 좀 잘 들으래. 근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파가 별 성과 없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그런데 서파가 가다 보니까 짜증이 났나 봐. 우리나라 사신 중에 이 서파가 가는 길을 배웅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래서 이 서파가 중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고조선 배웅 나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신을 죽인 거. 우리나라 신하를 죽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게 된 거야. 서파는 지금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받았겠죠. 그래서 위만조선에서 쫓아갔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누구를 죽였겠어요? 서파를 죽였지. 그게 서파살해 사건이야. 그럼 열받은 중국이 쳐들어왔겠네? 그 전쟁이 이제 마지막 멸망하게 된 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창해군 설치든 서파살해 사건이든 언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위만조선에.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만조선 시기에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고조선 멸망. 자,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우거왕. 그리고 성이 어디였어요? 성. 평양성 근처에 거기 성. 그게 왕검성. 알겠죠? 왕검성. 그 다음에 우거왕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군현이 설치돼요. 그래서 원래는 낭랑 진번 임두년도, 그런데 마지막에는 낭랑 대방 이렇게 있었고, 요거를 축출한 게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미천왕 때 결국에는 축출하게 된다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장 읽어볼까? 한 장 넘겨볼까요? 자, 나머지 이제 고조선의 사회. 이것도 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고조선 사회에서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운영할 때는 사람들이 다 도둑질도 안 하고 착해. 그래서 법이 몇 개 필요했어요. 8개면 된다. 그게 8조법이에요. 자, 8조법은 지금 현재는 몇 개만 남아있냐면 3개의 조항만 남아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8조법이 적혀있는 게 어떤 책이에요? 어디 적혀있어요? 거기 보시면 한서지리지에 8조법이 적혀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한서지리지에 8조법이 적혀있는데, 그러면 8조법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자, 살인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 생명이나 노동력을 중시하고 있구나. 두 번째, 상처 입힌 자는 곡물로써 갚는다. 자, 상처를 입힌 게 나빠. 왜냐하면 노동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곡물로써 갚아.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갚는다는 건 내게 있어야 갚으니까 사유재산이 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있고 노동력을 중시하고 농경사회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이제 물건을 훔친 자는 이제 노비로 삼는다라고 나와 있죠. 도둑질이 나빠. 사유재산이 있다는 뜻이고요. 노비를 만들어. 그러면 이거는 계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사회 상황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조항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된다. 거기 보시면 돈 50만 전을 내야 된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일부 지배층에서는 우리나라는 이때 화폐가 없었으니까 중국 돈이겠죠. 일부 지배층에서는 화폐도 사용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3번.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8개의 법이 원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 전해지는 건 3개만 전해지고 있는데 이 3개에 플러스 부록이 있어요. 부록. 말하자면 8조법은 아니지만 8개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이 8조법에 따라오는 조항이 있어요. 부록이죠. 말하자면 그게 뭐냐? 여자는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여자들은 정신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여자들과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여자들은 음란하면 안 돼. 음란하면 안 돼. 그럼 남자는 음란해도 돼요? 그런 건 아니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여자에 대한 규제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여자에 대한 규제만 있다는 건 반대로 하면 남성 중심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가 나타났구나. 우리 아까 얘기했었는데 변홍사가 막 활발해지는 시대부터는 이제 뭘로 바뀌어요? 남성 중심으로 바뀌죠. 그래서 그게 어느 시대였냐면 청동기 시대. 역시 고조선도 언제 생겼습니까? 청동기 생겼으니까 아, 이게 청동기 시대니까 가부장적 사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남성 중심 사회구나.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4번 기타에서 이렇게 이제 부록으로 따라오는 조항에서 남성 중심 사회임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법 8개로 이제 부족하다고 했죠. 막 사회가 각박해져서 법이 60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고조선의 사회 모습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조선에서는 일단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세력범이 떠올려야 되고요. 세력범이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군 설화는 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단군한검이라는 단어에서 뭘 할 수 있냐. 뭐 재정일치사회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고조선에서는 위만조선의 발전이 시험에는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위만조선의 발전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했어요? 한나라한테 멸망당했죠. 그리고 나서 한 9년이 생기고 그거를 쫓아낸 게 고구려 미천왕이구나. 그것도 알아두시고 8조법은 뭐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8조법. 다만 8조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뭐였어요? 한서질이지. 그 다음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된 책은 최초의 책은 뭐였어요? 삼국유사. 중국 측에서 이 고조선이라는 기록이 처음 보이는 책이 관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기억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고조선에서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 단군조선이 있었죠, 처음에. 그 다음에 무슨 조선 넘어가요? 위만조선. 그 다음에 고조선은 멸망.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군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그 다음에 멸망.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단군조선, 위만조선 이렇게 있었던 거죠. 2개. 그런데 이 사이에 기자조선이 있었대요. 기자는 또 누구니? 기자조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기자라고 하는 조선이 있었다고 믿고 싶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학자들이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옛날 기록에 보면은 중국 어느 나라에 기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기자는 유교적으로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거의 뭐 공자 맹자급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사람이 막 유교 훌륭하고 그다음에 막 이걸 전파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그 기자가 살던 나라에서 기자가 안 보여.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생각이 났어요. 황제가 생각났죠. 기자는 어디 갔니? 찾은 거야. 이제 신하들한테 기자를 수소문한 거지. 어디 있는지. 그랬더니 신하가 알려주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자가 저기 동쪽 어느 나라에 가서 왕이 돼서 그 나라를 도덕적으로 교화를 시켰다고 합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훌륭하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건데, 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냐? 모르죠.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 그런데 이런 기록을 읽은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기자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좋겠다. 고조선일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무조건 믿어. 그래서 원래는 단군조선, 위만조선 끝. 근데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그래서 막 조선 후기 실학자 조선 후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기자를 정통으로 보기도 해요. 기자지, 우리는 기자. 위만은 아니지, 가짜지, 막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었던 시대가 있다더라. 그럼 이게 진짜냐? 아니죠. 네, 진짜는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게 유교를 너무 공부하고 보니까 믿고 싶은 거지. 그랬으면 좋겠어. 기자가 우리나라 왕이었었으면 좋겠네. 요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6세기 사림들이에요. 유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없는 사실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자를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16세기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거기 50페이지 보시면은 기자조선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역사가들의 견해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기자는 어떤 상징되는 어떤 부족이 있고 그 부족이 고조선에서 어떤 자리를 잡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기자가 막 왕이고 막 기자 조선이 있고 하는 건 좀 너무 부풀려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조선시대 공부하고 할 때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당황하지 말 것. 아, 이게 기자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고조선에서 또 하나. 자,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위만. 자, 그럼 위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죠. 중국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위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돼버렸네. 그러면 위만은 중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고조선부터.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러면 우린 중국의 식민지였었나? 기분이 확 나빠지네. 자, 무슨 말이냐면 위만이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왕이 됐대요. 아, 좀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야 중국 나라야? 중국이야. 애매하죠. 말하자면 여기에서 위만이 이제 중국에서 왔다는 거. 그래가지고 위만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위만 조선이 된 거죠. 이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일단 중국에서 왔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하고 있다. 말하자면 단군 조선이 딱 끊어지고 위만 조선이 딱 생기고 위만이 막 이렇게 나라를 새로 세우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단군 조선에서 쭉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군 조선을 계승했다. 말하자면 중국인이 새로 세운 우리나라가 중국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단군 조선을 계승한 게 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 위만 조선도 결국에는 우리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위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자, 흰 옷에 상투를 들고 있었다. 자, 보통 우리나라 백의민족 흰 옷 많이 입고 그 다음에 상투 알죠 여러분? 이렇게 딱. 이 상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즉 동이족의 고유한 복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만이 상투를 들고 왔다는 건 얘가 우리나라처럼 옷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복색을 따라서 하고 왔다. 그래서 아, 얘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원본에는. 원래 역사적 기록에는 오랑캐의 복색을 하고 왔다. 이 오랑캐라는 건 이 기록 자체가 중국 측의 기록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우리나라 보면 오랑캐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우리 옷 입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 국호를 여전히 조선으로 했다. 자, 나라 이름이 뭐야? 조선이야. 나라 이름이 여전히 조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서 막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구나. 세 번째는 토착민 중에 고위관직자가 다수 있다. 자, 토착민 중에 고위관직자가 다수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위만이 데리고 온 사람 아니고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 위만 조선 시기에 높은 벼슬까지 오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중국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쭉 계승하고 있구나, 이어받고 있구나라는 걸 이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옷을 입고 왔고 나라 이름 그대로 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등용했고 그래서
위만 조선이 단군 조선을 계승하고 있다. 말하자면 위만이 막 중국인이 새로 세운 중국 국가가 아니구나, 우리나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위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봤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고조선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어요. 고조선에서 위만조선 특히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보통은 시험에 여러분 51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기를 물어봐요. 연표처럼 그려놓고 가에 들어갈 거냐 나에 들어갈 거냐 이런 식으로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철기시대 여러 나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